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고품격 라디오 방송 소풍입니다. 네, 저희가 1편과 2편에 이어서 지금 3편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아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우셨죠? 네.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시간을 내서 방송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각자 자신의 인생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 DJ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건데, DJ 소개할까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DJ 뚜라미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DJ 바카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DJ 빵떡입니다. 와, 빵떡빵떡. 안녕하세요. 저는 DJ 강냉이입니다. 와. 네, 그러면 각자 가지고 오신 인생 드라마나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뚜라미 씨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인생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라라랜드예요.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젊은 두 청년,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같이 만나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고, 미아랑 세바스찬이 나오는데, 미아는 카페 알바생이었고 세바스찬은 그 식당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바스찬이랑 미아가 우연찮게 계속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져요. 근데 세바스찬은 그 식당에서 원하는 곡을 연주하지 않아서 막 그 식당에서 잘려요. 그리고 미아는 계속 자기가 연극 배우를 하고 싶어가지고 카페 알바를 하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세바스찬은 이제 무직이 되었으니까 친구와 함께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해요. 미아는 그러는 도중에 1인극을 준비해요. 근데 그 세바스찬이 밴드 활동을 하니까 미아의 첫 연극에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저사 해가지고 둘은 헤어지고, 그 뒤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말은 결말 스포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스포해줄 사람은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말은 일단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큰 스포인데요? 여기까지만 말할까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다음에 바카스 DJ.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일본 영화인데 오호.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고. 이 중에 혹시 DJ분들 중에 보신 분 아무도 없네? 들어요. 아무도 없나요? 이게 그 2011년도에 개봉을 했고,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라고, 그 최근 영화로는 태풍이 지나간 건가? 아무튼 그 영화 있었고, 그 배두나 배우가 일본 영화로 처음 데뷔한 작품이 공기인형이라고 이 감독 작품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감독이 되게 한국에서도 마니아층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감독이고, 이 영화는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이 영화의 인물고들을 살펴보면은 원래 오사카에 살던 네 식구가 있었어요. 아빠, 엄마, 동생, 형 이렇게 네 명이서 살았는데, 형 이름이 코이치고 동생 이름이 류예요. 그런데 부모님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혼을 하게 됐냐면은 아빠가 원래 락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족이 생기면서 이걸 포기했다가 다시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게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락 밴드를 자기 생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철없음에 엄마가 이제 우리 헤어지자 해서 헤어지게 된 거고, 형인 코이치는 엄마를 따라가서 엄마의 외갓집이 있는 큐슈에
가고시마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고 류는 아빠 고향인 후쿠오카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살게 되는데 그 아빠 역을 하신 분이 오다기리조라고 아시죠?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오다기리조가 그 일본에서 그 잘생긴 미남 배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역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이게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 아빠 역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랬더니 감독이 이 사람 원래 부성이 없는 캐릭터야.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이 아빠의 캐릭터가 굉장히 아빠답지 않고 아이보다 더 아이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게 이제 각자 헤어지고 나서 그 형제도 떨어지게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형은 성격이 엄마 쪽을 닮았고 동생은 아빠 쪽을 닮아서 형은 이제 다시 내 식구가 합쳐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막 동생한테 야, 너 아빠 잘 감시해라. 애인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동생은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동생은 이렇게 계속 싸우는 엄마 식사 때마다 계속 싸우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대로 그냥 각자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형과의 대화에서는 그래 우리 같이 사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형이 이제 우리 이제 내 식구 같이 살기 위해서 소원을 빌러 기차를 보러 가는 게 이 영화의 그 큰 주제인데 왜 기차를 보러 가냐면은 기차 신칸센이라는 우리나라 그 막 KTX처럼 고속 전철? 열차?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큐슈에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기게 된 거예요. 개통을 앞두고 나서 그 소문이 들리는데 도시 전설 같은 그런 소문이 뭐였냐면은 그 빠른 속도로 기차가 서로 이렇게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생겨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을 형인 코이치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코이치가 여기 가면은 우리 내 식구 다시 살 수 있는 소원을 빌면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마침 친구랑 길을 지나가다가 왜 일본의 영화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띵띵띵띵띵띵 이런 소리 나면서 막 지나가고 거의 건널목에 서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할머니가 서 있는 걸 봤는데 이 기차가 지나가는 순간 이 할머니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이렇게 느린 기차도 이렇게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신칸센처럼 이렇게 빠른 거는 진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하고 이제 자기 친구 2명이랑 형 친구 2명이 합해서 3명이랑 동생 쪽 친구 4명이랑 합쳐서 이제 총 7명이서 그 신칸센이 처음으로 개통을 해서 상행선과 하행선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구마모토인데 그 구마모토로 여행을 가는 게 이 영화의 큰 흐름입니다.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 영화에서도 그냥 신기한 일처럼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뒤에 뛰어가서 숨고 그러는 거. 근데 진짜 노인 한 명이 지팡이 짚고 그런 할머니가 그냥 갑자기 기차 한 번 지나간 사이에 없어지니까 얘는 진짜 이게 와 진짜로 일어나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빵떡 DJ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가져오셨죠? 저는 드라마를 준비했는데 저는 그 역도요정 김복주라고 네. 그냥 재밌게 봐서 데려왔는데 그 드라마다 보니까 줄거리는 내용은 아무래도 짧게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역도요정 김복주는 그냥 이름에서 느껴질 수 약간 청춘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청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제목처럼 그 역도 유망주로 불리는 역도요정 그 한올 체대에 다니는 김복주라는 여자 주인공과 수영을 잘해서 수영 유망주지만 그 스타트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또 다른 한올 체대를 다니고 있는 정준영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지지고 볶다가
그 눈이 맞아서 사랑을 싹 틔우는 그런 청춘 로맨스 드라마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강냉이 씨는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네, 저도 드라마를 가져왔는데 네. 연애의 발견을 가지고 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이 드라마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목이 연애의 발견인 이유가 연애에서 다시 새로운 걸 발견해서 발견이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이 그러니까 세 사람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 한여름, 강태하 이렇게 남아진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한여름이랑 강태하가 5년 전에 이제 5년 전부터 사랑을 해서 5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해요. 그리고 한여름 여자 주인공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제 이 앞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강태하가 다시 나타나요. 전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세 명이서 나타나는 그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예요. 네. 정말 제목대로 연애 이야기군요. 네. 진짜 관심 없어. 이거 보셨어요? 저는 로맨스를 정말 안 좋아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저는 약간 스릴러, 추적, 미스테리 필요 없어요. 저는 막 때리고 막 죽이고 막 범인 나와 이런 거 좋아해서 그 범인 찾는 맛 그런 걸 좋아하죠. 어쨌든 저 이제 이렇게 다 소개를 들어봤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드라마랑 영화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게 인생 드라마나 영화가 됐는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누구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네 다시 강냉이 씨부터 반대로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드라마 챙겨보고 이런 걸 귀찮아해서 안 보다가 친구가 꼭 한번 봐보라고 해서 봤는데 그냥 매 화마다 대사를 치는데 그 대사들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제 인생 드라마가 됐어요. 연애를 해본 자만이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데 그냥 듣다 보면 되게 공감이 공감해요. 가요. 네. 이 드라마는 되게 인생 드라마로 꼽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다른 네네네. 곳에서도. 되게 많으셔서. 맞아요. 그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냉이 씨는 그런 이유로 이게 인생 드라마가 네. 됐군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빵떡 DJ 씨가 네, 왜 어떤 이유로 인생 드라마가 됐는지. 저도 그 깡냉이 DJ처럼 전 진짜 드라마 안 보거든요. 저는 그 역도요정 김복주도 진짜 최근에 봤는데 그거 전에 그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그 너의 목소리 들려? 그게 진짜 오래전. 나 고등학생 때. 우리 고2. 그게 제일 마지막에 본 드라마였는데 그 원래 약간 저도 약간 로맨스물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역도요정 김복주를 봤는데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계속 약간 웃게 되는? 약간 그래서 그냥 인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생동감이 넘치고 그냥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이 너무 강했고 솔직히 많이 오글거리는데 그냥 이 드라마에 제가 느끼는 이 드라마의 큰 장점은 악역이라던가 막 고비가 되는 막 약간 갈등 이런 걸 원래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게 없는 그런 드라마라서 그냥 볼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냥 슬프면 슬퍼하고 그냥 웃기면 웃고 그냥 뭐 그런 스타일의 드라마라서 그냥 편하게 보기 좋은 드라마였다. 악역이 있으면 재밌기도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 보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콱 한 대만 스크린에 들어가서 때리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악역이 없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일 수도 있어요. 드라마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바카스 씨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아닌데요? 네 바카스 씨 어떤 이유로 이게 가지고 오셨죠? 인생 영화라기보다는 저는 앞에 두 분이랑 반대로 영화랑 드라마를 엄청 자주 보고 이게 저는 또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자꾸 제가 이 영화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나서 자꾸 꺼내보게 되는 영화 그런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고
그리고 또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깊은 뜻이 역시 아니, 그냥, 고품격 방송 좋습니다. 그냥 어린이날도 있고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가져와 볼까? 시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6월달이겠죠? 6월이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를 갖고 왔습니다. 네. 나 마지막으로 이제 뚜라미 씨는 어떤 이유로 그런 영화를 가져오셨는지. 제가 라라랜드를 꼽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뮤지컬 영화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듣다 보니까 다시 영화 내용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여자 주인공 미아가 나오잖아요. 네, 미아는 카페 알바를 하면서 연극 배우를 꿈꾸는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지향하는 바와는 다르지만 그녀의 일상이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막 막 청년 실업자들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노래가 좋다고 하셨는데 기억나는 노래나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목은 알려드릴게요. 네. 제목이 뭔가요? City of Stars. 세바스찬이 같이 불러. 같이 부르기도 하고. 네. 네. 아쉽지만 뚜라미 씨 노래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노래를 못합니다. 언제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 이유를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인생 드라마나 영화인 만큼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나 인물이 있잖아요. 다들 한 명씩이나 뭐 한 대사쯤 있는데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바카스 씨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진짜 궁금한 거 맞아요. 당연하죠. 정말 궁금해요. 잠이 안 와요. 이거 못 들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이들이 7명이나 나오잖아요. 이게 등장인물이 되게 많아서 꼭 한 명을 꼽기에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네. 동생인 류. 네, 류노스케요. 플레임. 류노스케. 네, 류. 동생인 류가 여기서 되게 귀엽게 나오는데 몇 살이에요, 류는? 류는 제가 거기 정확한 진짜로 나이가 좋아하는 거 맞나요? 네, 정말 좋아하는데 걔도 초등학생인데 저학년 그쯤 형이 아마 3학년 4학년쯤 되는 것 같고 그 동생이 1, 2학년쯤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류가 이제 자기도 이제 그 후쿠오카에서 구마모토까지 가는 여행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이랑 같이 만나서 가야 되니까. 근데 형이랑 성격이 좀 반대여서 이게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도 이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막 형은 이제 막 돈도 구해야 되고 이게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몰래 가는 거라서 꼼꼼하게 네. 하는구나. 그래서 막 조퇴계획도 세우고 막 돈도 막 자기 피규어 막 모았던 거 팔고 만화책 팔고 막 자판기 밑에 돈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찾는 동전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동생의 류는 발상부터가 다른데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이제 상 위에 앉아 있어요. 상 위에. 그리고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한테 여기 앉아봐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상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왜 그러니? 이렇게 하고 앉으니까 내가 아빠 엄마 이혼 후에 명랑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 근데 나 사실 힘들었어. 이러면서 아빠가 그래 내가 모를 리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 정부에서 육아수당 받는 거 있지? 그거 반만 나 주라. 이번 달은 반만 나 주라. 그러고 아빠 세기타는 다음 달에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친구들 것까지 한 번에 경비를 해결해요. 크게 될 사람이 그쵸? 크게 될 놈이네. 사업을 해도 되겠어. 저는 나중에. 이게 진짜 똑 부러지고 나중에 저는 이제 막 자녀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류 같은. 애를 낳으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자식이 그 수당이나 월급의 반을 달라고 해도 주실 의향이 있나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타당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원래 캐스팅 했을 때 전문 연기자 아이를 뽑은 게 아니라 이 애들은 그냥 진짜 둘이 형제예요. 원래도 형제이고 얘네들이 원래 오사카에서 그 개그 콤비처럼
아, 네. 좀 유명, 그래도 나름. 네, 아, 그 그랬는데. 옛날 뭐 스타킹에 막 개그 개그 콤비 이렇게 소개돼가지고 나왔던 애들처럼 음. 이런 그 원래 둘이 콤비였던 애들인데 원래 감독이 시나리오 쓸 때 남매였대요. 이 캐릭터가. 근데 얘네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형제로 바꾸고 이렇게 된 건데 얘네들이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거 보면 왜 우리 한국 드라마의 아역들 보면은 다, 정말 나 연기예요. 잔망스럽게 그지없는 연기들을 하잖아요. 진짜 딱 봐도 연기가 티가 나고 와 얘가 저렇게 연기를 해? 막 이런데 얘네들은 진짜 그냥 아이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정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네, 꼭 자녀 계획 있으시다면 류 같은 아이를 낳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냉 씨. 강냉 씨 이제 준비하고 있나요? 네. 강냉 씨는 뭐 저는 대사를 준비해왔는데 네. 아, 지금 연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읽기가 되게 민망하네요. 저럴 때는 몰랐는데 이걸 읽어야겠죠. 그럼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가실런지 상대방 역할이 필요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아. 막 해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했던 얘긴데 연애는 끝나봐야 누가 강자이고 약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연애는 더 많이 좋아하는 게 강자예요. 나중에 미련이 없으니까요. 사랑을 받기만 해왔던 사람은 후회와 미련이 남아서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죠. 사랑에는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좋아해본 사람이 승자예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겪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진짜 이렇게 생각하겠다 싶어서 되게 이게 공감이 정말 갔어요.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역발상인 거잖아요. 보통은 뭐 많이 사랑하는 게 약자고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작가분은 약간 그걸 좀 바꿔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사를 멋지게 썼네요. 안 해보고서 쓸 수 없는 대사. 맞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갔어요. 네, 그 다음에는 빵떡 씨가 해볼까요? 저는 그 역도요정 김복주에서 기억에 남는 너무 이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원래 역도요정 김복주 보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게 영상미랑 색감이 진짜 이뻐가지고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색감이 그 막 뮤직비디오에 요즘 색감 이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색감 이쁘다고 진짜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색감이랑 인물들이 잘 어우러진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 뭐 한 가지는 그 드라마 안 볼 때도 너무 이뻐서 그 막 찾아가지고 저장했던 그런 장면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놀이동산에 가서 근데 그때 한창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꼬실 때여가지고 그 막 아주 유치하긴 해요. 그 막 여자 주인공이 빨대를 이렇게 음료수에 꽂아서 이렇게 물었는데 빨대 2개 꽂혀 있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막 설렌다거나 이런 건 솔직히 아니었는데 그냥 그 물고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었는데 그 눈을 마주치는데 색감이랑 그냥 그 둘이 쳐다보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그 물고 나서 막 결정적인 대사를 하는데 정말 오글거리는 말을 하는데 왜 심쿵했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진짜 너무 싫어. 손이 안 펴져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냥 장면이 참 이뻤고 다 두 번째로 남는 장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계속 들이대다가 결국에 여자 주인공이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첫눈이 와가지고 둘이 첫눈을 함께 왔다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고백을 하면서 먼저 박력 있게 뽀뽀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약간 초록색 뒷가래 외투를 입고 데이지색 목도리를 하고 머리에 빨간색 리본 머리핀을 찌르고 있었고 되게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은 그 목폴라에다가 떡코를 입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냥 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그 색감이 진짜 너무 이뻐서 그 색감이 이뻐서 약간 색감이 이뻐서 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약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두 장면이.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과연 빵떡씨가 색감을 말아낼 수는 몇 번인지 정답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어디다 말해야 돼요? 정답이요? 저희 영상 올리면 댓글에 쓰면 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팟캐스트에 올리지 않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이제 영상을 올릴 텐데 거기에 댓글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슬디의 사랑과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여튼 네, 역도요즘 김복주에서 가장 색감이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이제 라라랜드가 인생 영화라고 하신 또라미 씨의 그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 인물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사랑 장면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For Research예요. 요, 요, 말을 못하겠다. 영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이 대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대사는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약간 둘이 만나고는 싶은데 핑계는 대야 될 것 같고 하면서 약간 조사하러 간다는 핑계로 뭐 연극 보러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막 귀엽고 간질간질해서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 남이 돼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미아는 그 세바스찬을 완전히 잊고 남편이랑 같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바에서 연주를 하고 있길래 들렀어요. 근데 그 연주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세바스찬인 거예요. 근데 그 바의 이름이 셉스였는데 오 마이 갓. 와우, 와우. 뭐라고 오해하신 거죠? 아니요. 오해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는데요. 저희가 19금 방송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미아가 이 로고를 디자인해 준 거라서 그 아직도 미아를 잊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둘이서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상상씬 같은. 상상해서. 뮤지컬 영화니까 실제로는 정말 에이. 갑자기 장면이 막 배경이 바뀌고 막 춤추고 음.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영화는 안 봤는데 인터넷에서나 그 자동차들이 도로에 있고 네. 거기서밖에 오프닝. 아 그게 처음에. 오프닝이군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그냥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서 그게 오프닝 장면이었군요. 그거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예뻐요. 근데 저는 딱 그 첫 장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진짜 재밌을 거야 하고 딱 뭔가 믿음이 확 간다 그럴까? 끝까지 재밌었나요? 끝까지. 되게 재밌었고 저는 이 커플이 끝내 못 이루어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더 현실적이고 그렇죠. 왜 그냥 일반 로맨스물이었으면은 얘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해피엔드 우리 끝까지 잘 살 거야 맞아. 라는 식의 결말을 많이 맺는데 이거는 달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각자 한 명씩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들에 대해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인물이나 그런 게 있다면 또 공감 가는 인물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인물에서도 또 공감 가는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듣고 싶은데 이번엔 누가 먼저 말을 해볼까요? 자, 라라랜드를 아까 계속 말하셨는데 이어서 또 네. 뚜라미 씨부터 들어볼까요? 인물의 공감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네. 부분이라던가. 네, 여기는 인물이 2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주로 네. 조연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거의 카메오식으로 몇 명 노래하고 네, 춤추는 애들. 나오는데 세바스찬이나 미아 둘 다 이게 꿈을 쫓고 싶지만 쫓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너무 공감이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쫓고 싶지만 쫓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려는 그 노력이 네. 저는 좋았고 그 점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뭐 공감 갔던 장면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인물 말고도? 마지막에 미아가 그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 있다가 세바스찬은 부름을 받고 가서 노래를 울면서 불렀는데 그때가 되게 감명받았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말 좋은 영화였네요. 저는 네. 그냥 노래 나오고 그냥 그런 로맨스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런 교훈까지. 네. 역시 멋있습니다. 또라미 씨 인생 영화 다운 영화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바카스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디테일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 중에 엄마가 류랑 떨어져서 지내잖아요. 근데 한동안 전화를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면 아빠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게 또 아빠한테는 좀 실례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상황인지라 마음대로 전화를 못하다가 엄마가 이제 동창회에서 술을 먹고 와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류야 너는 엄마 안 보고 싶어? 이러니까 류가 당연히 보고 싶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가 근데 너는 왜 한 번도 보고 싶다고 말 안 해? 이러니까 그 류가 하는 말이 엄마는 내가 아빠를 닮아서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진짜 이게 여성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걸 딱 들으니까 마음 찢어지죠. 찢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엄마가 집에서 전화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찍혔냐면은 옆방에 있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부엌 겸 거실 그런 데서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고 할머니는 근처에서 엿듣고 있고 이제 큰아들인 그 코이치가 2층 집인데 층계참에 앉아서 이렇게 몰래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우리도 가족들이 전화하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고 있지만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나중에 너 내가 저번에 너 전화하는 내용 다 들었어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실생활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그걸 잘 포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전화를 엿듣다가 막 엄마가 막 엉엉 우니까 전화를 막 뺏어 들고 얘야 너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든 난 네 할머니고 넌 내 손자야 막 이러면서 할머니 연기하시나요? 네 하면서 막 뭐 과자 사탕이랑 이런 거 보내줄 테니까 그거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말해 이러니까 옆방에서 듣고 있던 외할아버지가 그거 애 엄마 그냥 바꿔줘 계속 통화하게 바꿔줘 이러고 그걸 듣고 있던 형은 원래 이 여행이 한번 엎어졌다가 이 통화를 듣고 내가 다시 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는 그런 장면이어서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막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 특히 요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막 기승 전전전전전결 뭐 이렇게 끝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냥 기승 승 하고 거의 그냥 큰 그게 서사의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더 디테일이 좋고 그래서 이게 꼭 명장면을 뽑기에는 너무 사람마다 명장면이 다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영화인데 저는 이 장면이 좋았어요. 그런 이유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다음에 이제 빵떡 씨는 어떤 인물에 뭐 공감이 갔거나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약간 그 다른 DJ 분들보다는 약간 현실적인 드라마는 아니, 현실 감각이 막 그렇게 막 약간 현실을 막 찌르는 이런 드라마가 아니고 그 약간 체대생 드라마도 보니까 솔직히 막 엄청 공감 간다 이런 건 딱히 없었는데 그냥 그 드라마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원래 처음에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형을 처음엔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여자로 생각하고 여자로 대해주는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랑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친해지고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역도 선수인데
그 남자 주인공의 형이 비만 클리닉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친해지려고 비만 클리닉을 다녀요. 한 달인가 다니는데 약간 그런 무대포적인 그런 면을 보면서 뭔가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점은 좀 공감이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약간 장면에 있어서 공감이 가는 게 있다면 이게 체대생 이야기이다 보니까 태릉 선수촌이 막 나오고 태릉 선수 이야기 막 이래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실제로 태릉 선수촌에 나오고 그 우리 학교 앞에 다니는 202번 버스가 나오거든요. 오, 되게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번 버스를 타면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장면 공감 갔어요. 202번. 빵떡씨에게는 추가적으로 약간 드라마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장면이 있었나요? 약간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 저런 거. 막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기보다는 솔직히 현실적이진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너무 아무래도 연애 이야기로만 드라마가 흘러가고 그냥 뭐 그리고 역도 선수 김복주가 이성경 너무 말랐어. 너무 너무 마른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게 드라마에서는 솔직히 약간 자연스럽게 넘어가긴 한데 그 남자 주인공이 형을 좋아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들이대니까 남자 주인공한테 넘어가거든요. 그게 좀 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긴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그렇죠. 현실적이진 않은 그런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마지막 강냉이 씨는 어떤 게 공감이 됐는지. 전 이제 빵떡 씨처럼 연애물 드라마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좀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은 드라마였는데 인물들 중에 이제 여자 주인공 인물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뭐 보통 드라마 같으면 막 한 남자만 막 뭐 엄청 사랑한다던가 막 그런 게 심한데 여기선 되게 인간적으로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전 남자친구한테 흔들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진짜 인간적이고 드라마 자체도 진짜 현실적이다 이래서 되게 공감이 갔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왜 헤어졌는지 뭐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좀 현실에서 연인들이 사귀어보면서 겪어볼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공감이 돼서 전 여자 주인공에 굉장히 이입을 해서 많이 봤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깡냉이 씨도 드라마를 보면서 여자 주인공이 감정이입을 해서 봤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 이렇게 재밌게 보면 저기에 내가 출연을 한다면 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인물로 뭐 출연을 하고 싶은지 만약에 출연을 하게 된다면 강냉이 씨부터. 공감 가는 인물과 똑같이 한여름 역을 맡아보고 싶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좀 비현실적인 건 남자 주인공들이 너무 멋있어요. 바람직한 근무환경이네요. 네, 그래서 네, 한다면 꼭 이 역할을 사심을 가지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빵떡 씨는 뭐 출연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이왕 한다면 주인공 역할. 주인공을 하면 뭐 남주역 막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왕이면 주인공을 하면 그런 좋으니까. 알콩달콩한 그런 것도 한번. 근데 여기서 드라마에서 진짜 매력 있는 역할이 김복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냥 그 김복주라는 인물 자체가 그냥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고 역도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진짜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약간 같은 여자가 봐도 사랑스러운 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본다면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주인공 열풍에 불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박하스 씨는 과연 형과 동생, 아는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저는 다 애기들인데 동심으로 돌아가서 엄마 엄마
동심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그냥 여자인 상태로 있다면은 류 친구 중에 매굼이라고 아역 탤런트가 나오거든요. 내가 막 스타는 아니고 그냥 어디 뽀뽀뽀 같은데 잠깐씩 출연하는 그 정도의 아역 스타인데 같은 반에 또 엄청 큰 아역 스타가 있어요. 어이구. 여자인. 그래서 자기 스스로 되게 비교하고 이러다가 이제 여행을 떠나고 나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여자애가 되게 엄마 이렇게 장면 중에 다녀온 다음에 얘가 이제 자기 마음속에 가장 간절했던 소원을 빌 거 아니에요. 그 기차가 지나갈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소원을 자기가 소리로 외치고 이러면서 아, 내가 이게 정말 간절한 거구나를 깨닫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결심했어요. 저 배우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저 도쿄로 갈게요. 이 친구가 원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거든요. 저 배우하러 도쿄 갈 거예요. 가끔 집에 들릴게요. 이러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몇 학년이죠? 굉장히 어린데 이 영화에서도 어린데 또래 친구보다 키도 크고 되게 성숙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런 캐릭터가 요즘 아이들한테도 좀 필요한 태도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말린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거나 뭐 누구랑 비교를 해서 자기 꿈을 꺾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거에 반대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카스 씨가 그 역할을 통해서 이제 널리 전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애기 목소리를 낼 수 있나요? 아니 그 친구가 되게 성숙하다니까요. 성숙해요. 딱 봤을 때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정도로 보일 정도로. 네, 박카스 씨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웃긴 상황들 3개를 꼽아봤는데요. 그 처음에 미아가 카페에서 알바를 할 때 진상 손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션이 있는데 옷이 다 적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진상 손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역할을 연기를 해서 네. 뭐 자기의 방식을 네. 이제 좀 표출하고 싶다. 그리고 커피를 묻힌 상태에서 오디션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위에 무슨 이상한 자기가 준비한 의상 말고 다른 자켓을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그 의상만 보고 연기를 보지 않고 그냥 탈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그 심사위원이었다면 그 미아의 진실성과 연기 실력을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아가 만약 파티를 간단 말이에요. 친구랑 같이. 근데 미아가 너무 쓸쓸하게 돌아온단 말이죠. 미아는 예쁘단 말이에요. 예뻐서 하고 싶은 거죠. 아니요. 아니 제가 미아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남자들이 왜 미아를 가만히 뒀는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있는 남자들이었다면 미아를 잡았을 것 같아요. 네. 다들 거의 여자 주인공 역할, 네, 박하수 씨는 뭐 초등학생 친구. 여자는 여자. 남자면 류도 좋고요. 제가 남자로 전 류도 진짜 류 캐릭터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애긴데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이 작품을 추천해주고 싶은지 뭐 혹시 생각해본 게 있나요? 네, 지금 아주 뚜라미 씨가 단호한 표정으로 저에게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네, 어떤 상황의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나요? 이게 로맨스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연애와 자기의 꿈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 고민하고 있는 사람. 네. 이게 세바스찬이 자기가 밴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아의 그 1인극 첫 연극을 못 갔잖아요.
그런 데서 나는 내 꿈을 쫓고 싶은데 사랑도 해야겠고 그 사람 너무 사랑하지만 내 꿈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 사랑과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꿈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계속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 꿈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정말 감동적이네요.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나는데 저 보면서 눈물이 나는 아니에요. 저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큰 흘러내리기 직전인데 네, 아주 무기력한 표정의 바카스 씨는 어떤 상황의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나요? 뭐 이건 아이들이 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어른이어도 이거 보면은 뭐 요즘 되게 자극적인 것들 많잖아요. 그거랑 정반대되는 좀 심심한 영화일 수도 있는데 대신에 좀 보고 나면 여운이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얘기 듣고 더 이게 보고 싶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번씩 보시면은 되게 의미도 있고 재미있는 영화니까 그냥 다 봤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이 좋아하시겠네요. 혹시 감독님 따님? 아니요. 그다음에 역도요즘 김복주를 가지고 오신 빵떡 씨는 약간 현실적인 감각을 느끼지 않고 싶을 때. 그냥 막 그냥 편하게 보고 싶고, 그냥 솔직히 현실적인 드라마도 참 매력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저 드라마 그 볼 때는 이입해서 보면 정말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가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아주 좋죠. 그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강냉이 씨는 근데 이거 연애의 발견이 처음 봤을 때는 좀 오래 사랑했거나 아니면 뭐 좀 오래 사귀었다가 이별한 사람들이 봐야 하는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걸 또 뛰어넘어서 사랑 안 하고 있더라도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 뭐 이런 거? 현실적인 연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기보다는 두루두루 모두가 보기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한 번쯤은 이거를 봤으면 해서 추천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DJ분들의 인생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들으신 분들께서도 이제 뭐 자신의 인생 드라마 겹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들으면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리뷰나 뭐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뭐 팟캐스트를 떠나서 뭐 떠난다는 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겨우 2번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옮겨서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홍보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아까 드렸던 퀴즈를 꼭 맞춰주시면 진짜 상품 드릴 테니까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희 이번 주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 방송에서도 봐요. 안녕!